220배기 자기 나이. 예를 들어 60세다. 220배도 60배니까 내 최대 심박수가 160이겠구나. 160에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죠? 112가 돼요. 그럼 일단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심박수가 한 112 정도가 됐을 때 숨이 찬가 안 찬가 보세요. 110이 됐을 때 너무 힘들고 숨차다 그러면 체력이 좀 약하신 거예요. 좀 더 떨어뜨려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 정도 빨리 걸었으면 예전에는 막 심박이 120, 130 올라갔는데 지금 똑같은 속도로 걷는데 110밖에 안 되네. 그럼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젊어지는 효과가 또 일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존2 훈련을 운동 명상 삼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든 적어도 30분이든 매일 한 달만 하시면 달라질 겁니다. 존2 트레이닝. 존2라는 건 존이 영역이 5개 정도 있다 또는 6개, 7개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세부로 나누면 7개가 되고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흔히 하는 존 5, 첫 번째 존 1, 이거는 존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이 뭐냐면 제일 강도가 낮은 뭐 천천히 걸어 다니는 운동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운동은 운동인데 아주 약한 강도의 운동. 그러면 뭐 심박수도 뭐 아주 뭐 한 80, 90 천천히 되겠죠. 그러다가 운동 강도를 약간 조금 더 빨리 걷는다든지 뭐 조금 더 하면 심장이 좀 더 빨리 뛰겠죠. 그러면 이게 존 2가 돼요. 더 하면 빨리 뛰겠죠. 그럼 존 3가 돼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거의 미친 듯이 힘들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이 끝에까지 오면 이게 최대 심박수. 최대 심박수 나가기 하는 거는 정말 30초? 내 힘을 최단해서 있는 대로 세게 하는 건 30초도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자전거 선수들, 이런 사람들 막판에 어택 치고 나오는 거 30초를 자기 최대 출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1분까지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센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약한 운동부터 둘, 셋, 넷. 그러면 존2 운동은 뭐냐? 두 번째 단계. 그럼 두 번째 단계 이게 왜 좋으냐? 그거를 먼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존2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보통 무산소 운동이라고 안 그러고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그 사실 무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 그걸 에어로빅, 아나에로빅 이렇게 돼 있죠. 에어로빅이 뭐냐? 들여마시는 산소 들여마시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이 근육 이 시스템이 산소를 쓸 거 아니에요? 빨리 호흡을 해서 산소를 여기다 세포에다 근육 세포에다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더 빨리 뛰어. 그러면 내가 들이마셔가지고 내 폐에서 산소를 헤모글로빈에 실어가지고 세포에 보내는 그 속도나 그 효율보다 지금 더 힘든 일, 더 빨리 달리기를 지금 힘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산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소 공급량보다 산소 소비량이 순간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숨찬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자동적으로 내 근육에서 야 산소 더 내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왜 갑자기 등산 갈 때 갑자기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조금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산소 고갈이 생기고 근육에 쉽게 설명하면 쫙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산소 부채가 된다고 해서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무거운 중량 드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스쿼트 같은 거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으면 할 때는 그냥 숨 참고 하다가 내려놓은 다음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동 끝났는데도 막 헐떡대. 그게 뭐냐면 산소를 이미 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막 호흡해가지고 우리 몸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산소 부채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어. 이건 심장, 폐 모든 기능 종합이죠. 우리 혈액 순환이 그래서 그 양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그럼 운동을 이렇게 해. 그러면 숨 안 차고 그냥 걸으면서 운동하죠. 근데 운동 강도가 점점 세죠. 운동 강도가 점점 세죠.
여길 넘어서부터는 산소 소비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헉헉대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 젖산, 락테이트, 젖산이 이 근육 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산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한다, 뭐 젖산은 나쁜 거다 이렇게 좀 잘못 알려졌는데 요즘 연구에 따르면 젖산은 통증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 근육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거고 또 젖산 자체도 또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고 뭐 이래서 젖산이 쌓인다는 것 자체는 지금 너무 이 근육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걸 도와주려고 분비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젖산이 쌓이는 거지. 그 젖산 자체는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젖산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이미 산소 부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여 마시는 호흡하는 이 공급량으로 좀 모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즉 그것을 락테이트 스레시홀드라고 그래요. 젖산 역치. 젖산이 쌓이는 강도를 넘어가기 직전 상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상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랑 내 근육, 내 몸의 시스템이 소비하고 있는 거랑 그 산소량이 딱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존2 운동이라는 건 사실 존이니까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운동 강도가. 이게 존1이면 여기가 존2, 여기가 존3잖아요. 존2 운동을 한다는 건 존2의 최상단, 즉 존3로 넘어가기 전, 그 단계에서 계속 그 강도로 계속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계선이거든요. 야, 조금만 더 세게 하면은 내 신체가 감당을 못해서 산소 부채가 젖산도 쌓이고 이게 되는 거고 좀 내려가면은 너무 좀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편안하게는 느껴집니다. 상당히 약한 강도예요, 요게. 왜냐하면 우리 좀만 달려도 헉헉 되잖아요. 이미 헉헉 되면은 이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헉헉 되지 않게 아주 살짝 헉헉 들랑말랑 할 정도.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달리기 하면 무조건 넘거든요, 존2가. 그래서 그냥 빨리 걷는 정도? 운동을 정말 안 하셨던 분들은 천천히 걸어도 존2 다 돼요, 그냥. 좀만 빨리 걸으면 헉헉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존2가 빨리 걷는 거냐, 달리는 거냐, 상당히 빠른 거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럼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대략적으로라도 아냐.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요. 운동하는 내내 실시간으로 내 몸에 쌓이는 젖산을 측정해야 돼요. 락테이트를 측정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기기도 비싸고 막 혈액 뽑아가지고 측정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육 내 산소 포화도, 보통 피 속에 있는 산소 포화도 말고요. 근육 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기기도 좀 비싸고 불편하고 이럴 수 있어서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대략 이렇게 하면 돼요. 대략 최대 심박수. 최대 심박수는 뭐예요? 우리가 내 심장이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최대 심박수. 엄밀하게 말하면 최대 심박수도 한번 정말 빨리 뛰었다 쉬었다 빨리 뛰었다 쉬었다 하면 내 심박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정말 괴롭죠. 그거 해봐야 내 최대 심박수를 알 수 있어요. 최대 심박수 측정하는 법은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진짜 기를 쓰고 달려가지고 힘들게 좀 쉬었다 또 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얘를 어디까지 올려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심박수 나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220백이 자기 나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나 20살이다. 그러면 220에서 20빼니까 200 대략. 나 30살이다. 그러면 220에서 30 빼면 190. 즉 분당 심박수가 분당 190번 뛰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분당 심박수가 몇 번이냐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220에서 50 빼니까 1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당 심박수가 170이다 하는 거는 대략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맨날 운동하고 내 심장 상태가 아주 건강해. 그럼 최대 심박수가 더 올라갑니다. 즉 그분은 220에서
저기 나이를 뺐잖아요. 50을. 그럼 170이잖아요. 근데 좀 더 해줘야 돼요. 180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최대 심박수는 18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렇게 운동할 때 밴드 같은 거 시계나 뭐 이런 걸 차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폴라밴드라고 가슴에 차고 그래야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는데 요새는 간단하게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포츠 밴드가 있어요. 심박수는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하는 내내 내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분당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스포츠 밴드든 스마트워치든 이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심박수 측정하려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앱이랑 연결하면 앱으로도 내 심박수가 지금 현재 얼마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계산하면 되냐면 내 최대 심박수가 예를 들어 170이다. 그러면 170 곱하기 0.7을 하는 거예요. 70%.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면 되죠.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60세다. 220에도 60배니까 내 최대 심박수가 160이겠구나. 이렇게 하고 160에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죠? 160에 곱하기 0.7을 하면 112가 돼요. 그 일단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심박수가 한 112 정도가 됐을 때 숨이 찬가 안 찬가 보세요. 그러면 110이 됐을 때 너무 힘들고 숨차다. 그러면 체력이 좀 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떨어뜨려야 돼요. 65%나. 이건 70%한 거고. 좀 더 떨어뜨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정도 꾸준히 운동 안 하시던 분이 운동하면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은 이 정도 빨리 걸었으면 예전에는 막 심박이 120, 130 올라갔는데 지금 똑같은 속도로 걷는데 110밖에 안 되네. 그럼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심장이나 이 모든 게 좋아졌기 때문에 얘가 1분에 110번만 뛰어도 예전에 130번 열심히 뛰어서 산소 공급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엔진이 좋아져가지고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도 쫙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수준의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럼 건강해진 게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속도로 시속 6km로 걷는다. 막 빨리 걸어요. 시속 6km로 걸을 때 내 심박수가 130이었는데 이제 110이 됐다. 그러면 심장이 많이 건강해진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운동 안 하고 있을 때 휴식기 심박수도 툭 내려갑니다. 휴식기 가만히 있을 때 내가 70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60, 58 내려가요.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평균 심박수가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박수가 내려가니까 불안감이 사라져요. 훨씬 줄어들어요. 분노가 줄어들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운동 한 번 한다고 분노가 줄어들지 않아요. 내 심장이 웬만해서는 빨리 안 뛰게 정도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 강심장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정신과 가서 불안장애다 그럼 무슨 약 준다고 그랬어요? 심장 살살 뛰는 약 말하자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을 안 먹고도 모든 약에는 약간씩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안 먹고도 내가 단순히 운동만으로도 심장이 천천히 뛰어도 이게 마음 근력 훈련이에요. 가장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 근력 훈련은 한 달, 두 달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매일 할 수 있어요. 내 최대 심박수의 65% 또는 70%, 110 정도. 체력이 좀 좋으신 분은 이걸 120까지 올려도 돼요. 더 젊으신 분은 130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에 이 안에 있게 돼요. 130까지 있게 돼도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존2냐 아니냐, 훈련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자전거 타도 존2가 돼요. 실내 자전거도 돼요. 수영해도 존2가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존2 훈련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종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 심박수랑 상관이 있어요. 등산해도 존2 훈련이 돼요? 당연히 되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등산은 어때요? 막 가파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도 심박수 120
그러면 그 가파른 길을 엄청 천천히 올라가야겠죠. 심박수 확 넘어가지 않게. 그럼 진짜 천천히 살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은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심박수 막 80, 90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리막길은 미친 듯이 빨리 또 달려야 돼.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야 이 심박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산에서는 심박수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등산도 예를 들어 정말 트레일 러너, 산을 막 달려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웬만큼 언덕 올라갈 때도 이 심박수가 120, 130으로 그냥 다 해요. 자기 존투로 이게 다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올라갈 땐 좀 살살 올라가다가 살살 뛰다가 내려올 때는 빨리 뛰다가 이래서 120을 맞추겠죠. 예를 들면. 그럴 능력이 있으면 등산도 돼요. 수영은 어떨까요? 수영도 수영 많이 하셔가지고 천천히 하잖아요. 그럼 수영 진짜 존투 훈련하기 좋아요. 그럼 수영하는 동안 내 심박수, 스포츠 밴드에 방수되는 거, 스마트워치에 방수되는 거 많아요. 수영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저도 방수되는 이 스마트워치 타고 수영할 때 맨날 제 심박수를 봐요. 무슨 종목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다. 실내 자전거는 더 쉽죠.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실내에서 실내 자전거 타면서 내 심박수 재가면서 이걸 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꼭 밖에서 하냐 안에서 하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심박수를 70% 최대 심박 70% 60% 여기 유지하면서 적어도 한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좋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젊어지는 효과가 또 일단 있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효율도 올라가고 이거 하면 미토콘드리아 효율 많이 올라가요. 체력도 좋아지고 등등 많이 효과가 있고요. 존투 훈련하면서는 또 뭐가 될까요? 고유감각 훈련을 어텐션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 몸이 그렇게 헉헉대고 힘든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존투 훈련을 운동 명상 삼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든 적어도 30분이든 매일 한 달만 하시면 달라질 겁니다. 앉아서 눈 감고 명상, 앉아서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아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왜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명상은 꼭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그냥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게 앉아서 하는 거니까 앉아서 하는 거지.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서서 하든지 존투 운동 달리면서 걸으면서 그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